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빛을 되찾은 날, 대한민국이 독립을 한 날, 바로 광복절인데요.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특집 뉴스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광복절과 관련한 지역 곳곳의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일제치하 35년을 지나 광복을 맞기까지 많은 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라를 구하는데 전 재산을 내놔야 한다면 선뜻 내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용 선생의 이야기인데요. 가진 모든 것을 바쳐 독립투쟁에 뛰어들었던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봤습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경북 안동에 있는 임청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민가로 10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곳입니다. 임청각은 조선시대 일반 사대부가 지을 수 있는 최대 규모 99칸의 기와집이지만 지금은 절반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일본이 보복성 행위로 50여 칸을 훼손하고 중앙으로 철도를 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난 석주 이상용 선생은 1905년 대한민국이 외교권을 빼앗기자 의병기지를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에게 의병기지마저 무너지자 독립운동을 위한 계몽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1910년 한일납병 이후 석주 이상용 선생은 집안에 모시던 위패를 뒷산에 모두 묻고 독립투쟁을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이곳 경북에서 만주로 향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해 독립군 3,500여 명을 양성했고 청산리 전투와 봉오동 전투에서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운영 자금이 점점 부족해지자 이상용 선생은 본인이 살았던 임청각을 팔아 독립운동 자금으로 마련했습니다. 독립운동 자금으로 전 재산을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후손들은 가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후 1925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으로 선출됐으며 1932년 5월 12일 외세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더욱 힘써 목적을 이뤄라는 유언을 남기고 서거했습니다. 나라를 구하는 일에는 아끼는 것이 없었던 그의 애국심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밑거름이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석주 이상용 선생의 후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경남 밀양에 있습니다. 광복절, 이 마을에서도 74년 전 독립의 기쁨을 신명나게 풀어내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밀양 봉대마을 주민들이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쾌지나 칭칭나네로 흥을 돋우고 청지신명에게 제를 올리며 나라의 안녕과 국민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전 재산을 바쳐 독립운동을 했던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용 선생을 향한 추모식도 이어집니다. 기촌민들 이렇게 한마음을 뜻을 모아가지고 같이 온 주민이 같이 해서 추모식을 올린다 하는 건 참 뜻밖의 일이고 굉장히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봉대마을은 몇 년 전부터 태바라기 마을로 불리고 있습니다. 석주 이상용 선생의 독립정신을 담은 태극기와 존경과 기다림을 뜻하는 해바라기를 합친 말인 태바라기는 이 마을의 상징입니다. 원주민인 이상용 선생의 후손과 귀촌민들은 올해로 두 번째 태바라기 축제를 열었습니다. 단순히 즐기는 축제가 아닌 만큼 광복절에 열린 행사는 방문객들에게 더욱 뜻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광복절을 다시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체험들을 많이 하니까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주민들은 이번 축제를 비롯해 태극기에 해바라기를 그려 넣은 마을 깃발과 노래도 만들어 마을의 정신과 의미를 알리고 있습니다.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상징이고 또 해바라기 꽃말은 존경과 기다림 그런 어떤 꽃말이 있기 때문에 애양심을 기르고 앞으로 자라나는 2세들에도 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독립의 역사를 품은 태바라기 마을. 광복을 기리는 신명나는 축제로 그 의미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우리 지역 곳곳에 남아있는 독립투사들의 흔적을 좀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만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조선이 자주국임을 만천하에 선포했던 인물, 바로 안중근 의사인데요. 안중근 의사를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이 전남 장흥에 있다고 합니다.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의 작은 사당.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이곳은 국내 유일의 안중근 의사 사당입니다. 하얼빈역에 잠입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리순 감옥에서 생을 마감한 안중근 의사. 안중근 의사의 사당이 대한민국에 어디도 없다. 내가 모실란다 해가지고 자흥 만수사 바로 접근지에다가 사당을 짓고 거기에다가 사진을 모시고 여태 행사해 왔습니다. 안중근 의사 위패를 모신 국내 유일의 사당인 해동사는 매년 음력 3월 12일 제양을 지내고 있습니다. 1955년 장흥읍에 살았던 유림죽산 안씨 안홍천 선생이 후손이 없어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안중근 의사를 안타까워하며 죽산 안씨 문중에서 제를 지낼 수 있도록 했고 안중근 의사의 사당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후 처음 만들었던 사당이 협소해 1996년 국비와 지방비를 받아 지금의 위치로 옮기게 됐습니다. 이날은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히 준비한 제양입니다. 광복 74주년이 되는 날로 안중근 의사 사당인 해동사를 참배를 했습니다. 우리 안중근 의사 해동사 정경달 장군 방곡사 중심으로 크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리는 성지로서의 성역화 사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장흥군이 사당 관광 자원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국비와 군비를 통해 사당 체험 교육장과 애국 탐방로, 메모리얼 파크 등을 만들어 역사 체험 교육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알리기 위해 다큐멘터리도 제작했습니다. 다큐 안중근 의사 애국혼이 숨쉬는 장흥은 1편과 2편으로 나눠 제작됐으며 헬로티비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32살의 꽃다운 나이에 리순 감옥에서 순국한 안중근. 그의 숨결이 장흥에서 다시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서시, 별 해는 밤은 항일 정신이 담긴 윤동주 시인의 대표작들이죠. 이 시들이 실린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사실 주변 이들의 큰 도움 덕분에 빛을 보게 됐는데요. 전남 광양의 한 가정집 마룻바닥 밑에 꽁꽁 숨겨졌던 윤 시인의 시집과 그의 시를 지키려 했던 사람들의 노력을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40년 일제강점기. 우리말을 하는 것도 우리말을 글로 쓰는 것도 죄가 됐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윤동주 시인은 자신이 쓴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완성했지만 발표를 앞두고 모든 이들의 반대에 부딪혀 출간하지 못했습니다. 윤 시인은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기 전 친한 대학 후배인 정병욱에게 육필 원고를 남깁니다. 일제 감시가 서슬퍼렇던 상황에서 정병욱은 윤 시인의 원고를 가지고 부모님이 있는 전남 광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어머니한테 이 원고를 부탁할 때 뭐라고 부탁을 드렸냐면, 어머니, 제가 혹시 살아 돌아오지 못하면 이 원고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조선이 해방되고 난 이후에 연희 전문대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출판을 해줄 겁니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마룻바닥 밑에 윤동주 시인의 고뇌가 담긴 육필 원고가 3년 넘게 보관돼 있었습니다. 정병욱 교수가 징병으로 끌려가기 전에 어머님께 직접 전달한 원고입니다. 정병욱은 광복 직후 윤동주의 육필 원고를 모아 시집을 출간하게 됩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 31편이 담긴 첫 시집이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진짜 많은 용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나 못했을 것 같아요. 눈물 날 것 같아요. 오늘날까지 이렇게 전해진다는 사실이 정말 믿겨지지가 않아요. 오늘 또 8월 15일 광복절이라서 더욱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 시인 윤동주가 바라본 세상은 병원 같았다고 합니다. 주변이 온통 환자투성이어서 시집의 가제목도 병원이라고 이름 붙였던 윤동주 시인. 그의 시를 지켜내기 위한 정병욱과 가족들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윤 시인의 주옥 같은 시는 빛을 보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독립은 몇 명의 힘으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지요. 이름 하나하나가 기록에는 남지 않았지만 대한독립을 외쳤던 모든 국민들이 독립투사였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태극기 물결 속에 만세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100년 전 4월 3일 충남 예산 한내장터에 5천 명의 군중이 몰렸습니다. 일본군의 총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선조들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을 부르짖었습니다. 이후 인근으로 확산돼 예산 지역 항일운동에 불씨를 지핀 한내장 4.3 독립만세운동.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21년째 재현되면서 단순한 추모를 넘어 문화와 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5천여 그런 군중이 모였다는 것은 아마도 한내장터가 가장 그 장터로서는 가장 활발했던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근 합도, 면천, 덕산 모두가 한 6개 읍면, 시군 이런 쪽에서 와가지고 그런 큰 독립만세 운동을 외치는 중에 이제 또 우리 인환서 이사라는 분이 희생을 되시고 그러는 큰 일이 있었죠. 예. 1919년 3월 10일 당진에선 면천 공립보통학교 전교생 200여 명이 거리로 나와 만세를 외쳤습니다. 당시 서울에서 먼저 3.1운동에 참가했던 원용은 학생이 모교에 돌아와 주도한 것으로 충남 최초의 학생 독립운동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식민지 교육에 굴복하지 않고 18 꽃다운 나이에 일본에 맞섰습니다. 현재 후손들은 매년 재연 행사를 통해 역사적인 그날의 함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독립만세운동을 했다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도 뒤늦게 발견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그 사실을 우리 그 후손들이 잊지 말고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일본을 극복하는데 정신적인 지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하지만 조국 앞에선 누구보다 용감했던 우리네 선조들. 모두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독립투사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대중에게 잘 알려진 소수의 독립투사 외에도 수많은 분들이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쳤는데요. 우리는 이분들의 업적을 어떻게 기리고 있을까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네모 반듯한 터에 자리 잡은 사당이 위용을 자랑합니다. 청산리 전투의 영웅 백야 김좌진 장군이 태어나고 성장한 곳입니다. 충남 홍성군은 지난 1991년 터만 남아있던 김 장군의 생가를 복원하고 기념관을 건립했습니다. 제 나라의 오직 독립을 위해서만 끝까지 일생을 바치신 분이 김좌진 장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인물 노은 김규식 선생. 보병 대대장으로 청산리 전투에 참여했고 후에 독립군 총사령관을 지냈습니다. 이분의 생가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독립기념관 홈페이지에 있는 선생의 사적 정보를 따라 생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생가터 주소지를 따라 도착한 곳은 잡초만 무성한 작은 동산입니다. 건물이 있었던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쪽이 안채고 저기 바깥채고 그렇게 있었다고 그래요. 하지만 표지석 하나 없습니다. 제가 이제 김규식 선생님이라고. 네, 전혀. 집터 바로 옆엔 현재 이렇게 길이 나 있습니다. 집터를 보면 땅 곳곳이 파헤쳐진 흔적이 있는데요. 조만간 이곳엔 신축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여기 김규식 선생 무슨 생가터였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남한테로 넘어갔으니까 그걸 못하더라. 남의 땅이 있기 때문에. 현재 현충시설로 지정된 독립운동가 생가는 전국에 총 44곳. 이 중 복원된 곳은 26곳으로 대부분 이름이 알려진 독립운동가들의 것입니다. 독립운동하는 높고 낮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유명하신 분들은 그 선양 사업에 대한 거라든지 국가라든지 기타 지방자치에서 많이 활성화시키고 알리고 또 영웅시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분들은 상대적으로 박탈당하지 않았나. 독립운동가 생가의 관리권은 생가별로 개인이나 지자체, 기념사업회 등 제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 모든 독립운동가의 생가를 복원할 수 없다는 게 국가보훈처의 설명입니다. 소유주의 동의가 있어야 이제 하는 거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은 저희 소유주께 이런 사항 안내해드리고 지원 신청을 하시라고 이렇게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생가는 단순히 그들이 나고 자란 곳이 아닙니다. 자유와 독립을 향한 정신이 싹튼 곳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은데요. 공이 크든 작든 유명이든 무명이든
그들의 생각은 우리의 귀중한 유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 잊혀져가고 있는 독립투사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업적도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남성보다 소외됐다는 목소리에 재조명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료 발굴도 관리도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소외되고 잊혀지는 여성 독립운동의 현실, 김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 의용군 여성부대의 지휘관으로 항일 무장투쟁 최전선에 섰던 김명시 장군, 여성 계급 해방에 앞장선 김조희 여사, 신사참배를 완강히 거부한 최덕지, 조수옥, 김두석 열사, 결사단을 조직했던 22명의 의신 여학교 학생들, 모두 경남의 여성 독립운동가입니다. 우리 사흥의 임시정부 때부터 주로 이런 군자금이라든가 또 지역이 아니습니까? 그거 알게 모르게 이렇게 군자금을 모아가지고 이런 또 많이 활동도 많이 하셨고 우리 여성 독립운동 지사님들이 발굴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성 독립운동은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마탄 여장군으로 불릴 만큼 활약한 김명시 열사는 지금도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지 못했습니다. 마산 집터는 광장과 도로로 사라졌고 표지석 하나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서훈을 받았다고 해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2008년 독립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은 김조희 열사의 생가터 역시 안내 표지 하나 없이 도로와 대나무 밭으로 변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자각도 있어야 되겠고 지금 여성운동이 활발하고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독립운동사에도 많은 여성들이 부각이 되고 차 발굴하고 그 발굴한다면 보존해야 되고 또 널리 알려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경남 출신 독립유공자 1,005명 가운데 여성 유공자는 불과 21명. 당사자와 목격자, 후손이 세상을 떠나면서 기록도 기억도 사라지는 무명의 여성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기억하는 것. 우리 후손에게 남겨진 과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제국주의의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되는 날 자유의 종소리는 삼천리 방방곡에 울렸으며 한일 간의 갈등이 빚어지는 가운데 맞이한 광복절인 만큼 우리 역사가 주는 의미가 더 무겁게 전해지는데요.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더는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사들이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족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만해 한용운 선생. 강원도 인제군은 선생이 님의 침묵을 집필한 백담사가 있어 만해 사상의 고향으로 꼽힙니다. 백담사는 만해 기념관을 조성해 이곳을 찾는 많은 이들이 평화와 조국의 중요성을 함께 느끼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서는 이제 나라가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느끼는 편이죠. 이제 나라가 힘을 가져야 어떤 정치적인 관계라든가 외교적인 관계에서도 이제 밀리지 않고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광복절 즈음에는 민족 정신과 문학 정신을 기리는 만해 축전이 인제군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특히 지난 12일 열린 만해 대상 시상식에서는 일본 국적의 와다 하루키 교수가 평화 부분을 수상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와다 교수는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의 진지한 반성을 촉구해온 데 이어 한국을 향한 아베 정권의 적대 행위를 멈추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歴史学者として日韓条約の締結に反対しましたが、反対の理由は日本政府が過去の日本帝国主義の朝鮮支配を肯定していることに求めました。私は最後の時までこれまでと同じ道を歩んでまいります。 강원도 곳곳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도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많은 젊은이들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보듬고 명예회복을 위해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역사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탄압을 받다가 광복을 한 거니까 되게 기쁜 날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되게 한스러운 감정이 제일 극대화되는 날이 아닐까. 역사 교육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되는데. 이 밖에도 일본의 경제 보복을 규탄하고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뜻을 기른 행사가 곳곳에서 다양하게 펼쳐져 평화와 독립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역사 바로 알리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광복절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들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구지은 기자가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광복은 빛을 되찾다라는 뜻으로 광복절은 잃었던 국권의 회복을 의미하죠. 오늘이 바로 그 빛을 되찾은 지 74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35년 일제강점기를 지나 독립된 나라로서 역사가 다시 시작된 날인 만큼 그 의미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일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광복절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을까요? 직접 시민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먼저 일제강점으로부터 언제 해방된지 물었습니다. 광복절 기념해서 사진 같은데요. 74년 전인 건 아는데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광복절인 것 같아요. 일제강점으로부터 해방된 해는 몇 년도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1945년이요. 광복절과 관련해서 1945년. 우리나라의 중요한 일이니까 꼭 기억해야 된다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경술국치일은 제대로 알고 있을까? 아니요, 처음 듣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날이네요. 예, 저도 몰랐습니다, 이때까지.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처음 듣는 것 같은데.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한 치욕의 날 경술국치일. 많은 시민들이 정확한 날짜는 물론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임시정부 수립연도가 몇 년도였는지도 물었습니다. 1919년 4월 11일쯤 알고 있습니다. 73년? 100년? 100년? 1919년입니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은 1919년 4월 11일. 시민 대부분이 정확한 날짜를 답하지 못했지만 올해 100주년을 맞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시원하게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인터뷰 중 만난 시민 모두가 다행히 정답을 외쳤습니다. 태극기의 태극 문양의 의미는 무엇인지 돌발 질문도 던져봤습니다. 빨간 거는 행운이고 이거는 뭐예요? 네, 빨간색은 저희 지도로 봤을 때 이제 북한이고 밑에는 저희 대한민국을 의미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리는 것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태극기 가운데의 태극 문양은 음과 양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 하지만 모두가 놓치고 있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을 떠올리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지만 놓치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겨봐야 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이번 광복절이 더 큰 의미로 다가오는 건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기도 하지만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한일 갈등 때문이기도 한데요. 광복절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는 일본을 규탄하는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일본의 변함없는 태도에 반발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베 정권 규탄한다! 거리로 나온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손에는 아베 정부를 비판하는 피켓과 작은 촛불이 함께 들려 있습니다. 시민들은 일본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도 함께 남겨봅니다. 지난 식민 역사를 정확히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아베 정권을 규탄하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아베 정권이 해가고 있는 경제적인 침략을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인천 도심 한복판에서 열린 규탄 집회에는 시민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앞으로 4차례 추가로 캠페인과 촛불 문화제 등을 펼치며 반일본 시위의 강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아베 정부의 경제 침탈에 대한 저항을 하는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3.1운동이나 8.15 해방을 맞았듯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날 수 있게끔 인천 시민들이 시작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미 인천 시내 곳곳에는 일본과 아베 정부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내걸리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서도 일본의 역사 왜곡을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을 주제로 거리 플래시몹 행사가 열린 겁니다. 전 국민적으로 시민운동 차원에서 우리의 모습을 불매운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로는 이러한 저변에서의 운동과 더불어서 진실로 우리가 일본을 이기기 위한 그러한 것이 뭐겠는가. 이와 함께 시민들은 최근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응하는 일본 불매운동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본이랑 최근 관계가 매우 고조되고 있어가지고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제가 직접 참여해서 더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피해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더 강하게 요구를 하고 전 국민이 함께 아베 정부를 규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로 번지는 반일본 운동 역시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한일 갈등이 깊어지면서 이번 기회에 일제 흔적들을 정리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대구 달성공원 앞 순종광학길. 1909년 순종의 대구 지역 순행을 기념해 70억 원을 들여 만든 거리입니다. 하지만 조성 당시부터 역사 왜곡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순종의 순행은 국민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토 히로부미가 순종을 앞세워 일본의 세력을 과시하고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누르기 위한 것이었던 겁니다. 일본 그거를 하면은 철거해야 된 당연하지요. 우리 민족을 그거를 살려 나가야 되지. 시민 사회단체들은 이제라도 순종 동상과 길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앞으로는 순종을 앞세우고 뒤로는 일본군을 깔아가지고 일본의 해군, 그다음 육군 해가지고 압박한 겁니다. 그게 바로 남순행이고 서순행입니다. 그것을 다크 수어리즘으로 한들 그게 절대로 역사 교육이 될 수 없습니다. 경북 칠곡군에서는 일본식 지명 외관을 우리 고유의 지명으로 바꾸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외관은 일본인 여관이 많다는 뜻에서 유래한 지명으로 1910년대부터 지금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지명뿐만 아니라 외관역과 외관 IC 등 주요 시설들의 이름도 칠곡으로 바꾸기 위해 서명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본을 상기하는 지명을 지우고 칠곡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지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깊어가는 한일 갈등 속 이제라도 지역에 남아있는 일제의 흔적을 걷어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자 신채호 선생의 말인데요. 과거의 역사를 비롯해 독립운동가와 선조들의 희생,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일제강점기의 상처들, 일제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지 74년이 되는 이번 광복절이 이 모든 것들을 잊지 않도록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광복절 특집 헬로티비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